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 저희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글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가 엄청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있는데 바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갈까 하다가 글부터 남겨봐요. 저는 8년 전에 동창 친구에게 돈 1,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고 조금만 보태달라고 꼭 갚겠다. 나중에 2천만 원으로 갚겠다 이러면서 빌려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나름 공중도 써주긴 했는데 갖고는 있지만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안 주는 거예요. 투자가 생각보다 잘 안 됐나 보다 하면서 기다리다 저도 이제 안 되겠다 해서 5년쯤 되어서부터는 꾸준히 갚으라고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900만 원을 겨우 갚아주더라고요. 하지만 나머지 600만 원은 아직도 강감무소식입니다. 이제 재촉하는 것도 질렸고 공증 쓰며 말했던 2천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원금이라도 받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소송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네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많죠. 네.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 그냥 돈 달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이분도 갖고는 쉽겠죠. 갖고는 쉽지만 다른 채무들도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제일 후순인 거죠. 왜냐하면 앞에 먼저 갚아야 될 돈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고액의 이자가 있고 은행 채무 같은 거 있을 거고, 은행은 돈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용에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갚게 해야 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2% 이자가 붙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자기도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이제 상대 쪽에서 이 일을 신청 안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확정된 걸 근거로 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듯이 돈 조금 못 갚으면 바로 신용거래 정지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일 높이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행할 재산인데 그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압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살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동산이 그분 거다. 그러면 바로 가압류를 하셔야 되고, 보통은 이제 대출이 들어가 있잖아요. 은행 대출이. 은행 대출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결국 또 가압류를 하셔야지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밑에 이제 가압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냐, 이거 해결해라. 안 그러면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 이거 당신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는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후순위에서 최선순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사연에 보니까 공증을 받아놨다라는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증이 무엇인지, 법적 효력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집행력 있는 이제 공증을 받으셨다면 이거는 이제 판결문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돈을 빌리기 전에 어떤 조치이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돈을 빌릴 때 보증 또는 담보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이제 판결문을 안 받아도 되니까 공증을 안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돈을 갚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루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 끌거든요. 근데 공증에도 이제 받으려면 비용이 드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우리 관계에서 공증까지 필요하냐, 너 나 못 믿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공증을 안 받고 그냥 믿고 거래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뭐 차용증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사례와 관련해서도 변제기를 정해야 되거든요. 본인도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변제기 없이 5년 후에 갚겠다, 수익이 나면은 갚겠다. 네. 뭐 이런 식의. 기왕에 하실 거면 깎고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차용증이라는 거는 이제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통상은 믿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이제 현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돈을 입금한 거는 이제 계좌 이체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대여라고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돈을 줬는데 차용증이 없다 보니까 상대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투자금이라고 해요. 투자금하고 차용금하고의 차이는 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법적 차이가 있죠. 돌려줄 의무가 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용증을 받으시는 게 제일 분쟁을 없앨 수 있는 또는 돈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가 됩니다. 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네. 뭐 일부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 맞다라는 취지로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뭐 시효 중단의 효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일부라도 받았다라는 게 오히려 이 사연 주인공한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리한 내용이고 불리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 900만 원을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금에다가 이제 까이는 건데 아마 이제 본인은 원금 변제 충당 쪽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지금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변제를 받았는데 네. 이게 일부 변제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이 그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판결문, 이때 집행권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그거라도 이제 두 개를 받아 놓으셔야지 강제 집행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이분이 당장은 이제 변제 자력이 없으시잖아요.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그러니까 12% 이자가 붙잖아요.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단계로 가면 채무 불이행자 등재라고 해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은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가 신용카드 발급 이런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채무불이행자 등재도 하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재산 조회를 하기 이전에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있어요. 돈 못 갚는 사람은 법원에 나와서 자기의 재산을 다 알려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 재산 조회라는 거는 부동산, 채권, 증권 모든 거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너무 자주 이제 재산 조회를 하면 재산 조회했던 사실을 돈을 빌린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시간적 간격을 두고 천천히 재산 조회를 하시면 아마 10년이든 20년이든 언젠간 한 번은 걸릴 거예요. 바로 그때는 압류가 가능하니까 그때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놔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잖아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잖아요. 10년이죠. 10년 안에는 무조건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맞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 10년이라는 게 지나버리면 아예 소멸시효가 되어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 쪽에서 5년 지나서 일부를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 기간이 그렇죠. 적용이 적용이 될 수 되니까 있겠죠. 네. 일단 여러모로는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서로 아는 사이에 돈을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법률적 쟁송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면 하루빨리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강백철 변호사였습니다.